찬바람이 부는 계절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아이템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스타일과 맵시를 제대로 살려주는 가죽 제품. 자연스러운 멋이 나서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산에서 입는데. 아무 옷이나 입어도 다 어울리니까. 가죽의 종류가 다양하듯 그 제품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터프함의 상징인 가죽 재킷과 바지, 세월이 지나도 그 인기는 여전합니다. 짧은 스커트에 신는 부츠 하나만으로도 멋쟁이 소리 들을 수 있죠. 가죽 장갑은 물론 가방, 지갑 등 겨우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멋스럽고 고급스러운 가죽 제품, 잘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관도 중요한데요. 가죽의 다양한 종류를 살펴보고 깨끗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가죽 관리 방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네, 오늘이 절기로 우수입니다. 이제 뭐 눈이 비로 변하고 얼음도 풀리고 이제 봄의 기온이 확 퍼지는 시기인데 이때면 이제 주부님들 바빠지시죠. 이제 옷장 정리도 하셔야 되고 옷 정리하시는데 가장 고민이 이제 가죽 제품인 것 같아요. 이게 관리가 까다롭거든요. 네, 저도 뭐 생각해보니까 가죽으로 된 가방, 구두, 장갑도 있고 가죽 옷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쉽게 그냥 넣어놨다가 그 다음 해에 꺼내서 보면은 변형되어 있거나 모양이 이렇게 다 찌그러져 있죠. 제일 슬픈 건 저 한 번 곰팡이 핀 적 있었어요. 아이고, 가죽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후회했어요. 가격도 꽤 될 텐데. 네, 진작 좀 잘 좀 세탁해서 잘 좀 보관할 걸. 아, 이런.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사실 이 가죽 제품 고민이 저는 한 1, 2년 된 가죽 제품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한 10년은 돼 보이는 듯한 예. 제품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죽 관리법 잘 배워서요. 10년 된 듯한 이 가죽 제품을 새 것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예. 전효실 씨가 가죽 옷을 평소에 굉장히 즐겨 입고요.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 오늘 굉장히 잘 나오신 것 같아요. 멋쟁이세요. 예. 네. 그래요. 준비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 관리를 잘해야지 오래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가죽옷 이 종류별로 관리하는 방법, 세탁법 알아보고요. 또 이 손상 없이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까지 준비했습니다. 보시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와 인터넷으로 참여하시고요. 네, 가죽 옷 같은 경우는 정말 다른 소재 옷들도 오랜 동안 사랑을 받지만은 네. 그 인류의 시작부터 함께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옷이에요. 그렇죠. 이제 동물들 가지고 이 비나 눈이 온다고 일기예보가 있으면 안 입고 나가요. 근데 일기예보에 없던 눈비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입고 나갔다가 박조 아나운서로 낭패 보는 경우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오염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변형이 쉽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변형을 막을 수 있는 관리법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비가 오잖아. 꼭 차려입고 나오면 비가 오더라. 한껏 멋을 냈는데 때 아닌 비를 만났네요. 안 되겠다. 가죽 신발과 가방이 물에 젖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눈이나 비가 올 때는 이 가죽 가방과 신발 망가지기 쉬운데요. 뭐 좋은 관리법 없을까요? 네, 걱정 마세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김대원 세탁 전문가에게 배워봅니다. 우리 리포터 일단 드라이어로 말리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가죽은 이 드라이 기계를 사용해서 말리면 수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먼저 물에 적신 수건으로 오물을 닦아냅니다. 그런 뒤 가방과 신발의 형태를 제대로 잡아줘야 하는데요. 이런 형태가 있는 가방 같은 경우에는 신문지나 종이백을 이용하셔서 형태를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지 같은 경우는 글자가 가방에 배겨 나오는 경우는 없을까요? 예, 그런 경우에는 집에 항상 있잖아요. 수건이나 보자기 같은 걸 이용해서 신문지 겉표면을 싸주시면 됩니다. 햇볕에 두면 잘 마르겠지? 잠깐! 이 가죽 제품은 햇볕이 아닌 그늘에서 말려야 가죽이 트지 않고 아주 이쁘게 마를 수 있습니다. 자연 건조는 하루 정도가 적당합니다. 건조가 다 되면 가죽 전용 방수 가공 스프레이를 뿌려주는데요. 스프레이가 마를 때까지 20cm 정도 간격을 두고 드라이어로 말려주면 됩니다. 가죽 제품에 방수 가공 스프레이를 뿌려주면 방수 처리가 확실하게 되고 가죽에도 탄력이 생긴다고 하네요. 가죽 제품이 다 건조가 됐는데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스프레이를 뿌린 가방은 가죽 상태가 매우 좋은 반면 뿌리지 않은 가방은 탄력이 없어 보이네요. 가죽 제품 관리만 잘해준다면 오래오래 쓸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네, 유용한 정보 아주 잘 봤습니다. 이번에는요, 가죽 용품들 각각의 소재별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립니다. 먼저 피혁 소재부터 우리 이명환 위원님과 함께 알아볼게요. 예, 예. 피혁 소재라 함은 예,
그 요즘처럼 날씨가 많이 추울 때 네. 가죽 제품들 많이 입죠. 예. 네. 근데 입다가 보면은 본의 아니게 볼펜이 묻었다든지 맞아. 오. 볼펜 이게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 볼펜 자국 잘 묻어요. 예. 그리고 본의 아니게 때가 진하게 묻는 곳이 있어요. 예. 그럴 때 가정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물론 해결됩니까? 물론 많이 묻었을 때는 전문업소를 찾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는 볼펜이라든지 때가 묻었을 때 지우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유용하겠네요. 예. 저희가 항상 볼펜을 들고 다니니까 저도 언젠가 보면 핸드백에 막 묻어있고 맞아요. 눈물 흘리면서 그 예. 피혁이라는 게 맨질맨질한 면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이런 가죽 무늬에 네. 볼펜이 묻어 있으면은 네. 그 진짜 가죽인 거죠 지금? 요거 하나로 다 지우면 됩니다.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지우 뭘까요? 보여주세요. 지우개. 지우개? 미술용 지우개, 오. 미술용 지우개. 아니 그 종이로 볼펜 못 지우잖아요. 이제 지우개로 원래. 그렇죠. 그런데 종이에. 이 가죽 표면에 묻어 있는 예. 볼펜이나 때는 이 지우개를 이용하면은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지금 나는 하나 그리셨는데 예. 예, 한번 자,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지울까요? 지어보겠습니다. 네. 이 다소 시간은 좀 걸립니다. 여기서 아. 방송이니까 짧게. 진짜 피혁 그 표본에다가 이제 네. 볼펜을 그으시고 손가락 지워보는데요. 때문에 안 네. 보이니까요. 예. 네. 오. 지워지네요 정말. 오, 정말 지워져요. 오. 예. 반만 지워주시면 비교를 어머. 해주세요. 어머. 이 종이에 이게 그어진 건 안 지워지는데 가죽 피혁 제품 만질만질한 면이니까 지워지나 그런 것 봐요. 같은데. 이 앞부분이 지워졌어요. 지워지고 보이시죠? 예. 오. 깨끗하게 지워지네요. 보통 여러분들이 볼펜이 묻었을 때 여러 가지 약품으로 지우려고 합니다. 지우다 보면 네. 가죽 표면에 묻어 있는 코팅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이고. 진작 알려주시죠. 저 아세톤으로 지웠다가 색깔 그럼 바뀌었잖아요. 자국 나지 않나요? 해봤어요, 아세톤. 이런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근데 예. 이게요, 이제 오염이 된지 빨리 해야 되죠. 너무 오래 두면 잘 안 그렇죠. 지워지죠. 응급조치입니다. 응급. 네. 이것이 묻어서 오래되면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전문업소로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반대면에 스웨이드 면에 묻었을 때도 예,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스웨이드도. 예. 자,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는 또 예. 예. 자, 그리고 이 지금 옷이 밝은 색이 없다 보니까 이 어두운 색으로 하겠는데 여기 보면은 보통 입다 보면은 많은 얼룩이 묻죠. 예. 그럴 때 간단하게 제거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렸습니다. 네. 심한 얼룩은 전문업소에 맡기는 먼저- 게 최선이지만은 이제 가정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작은 물을 얼룩들, 예. 100cc를 넣겠습니다. 물 100cc. 예. 물 많지 온도는 않은 상관없고요. 양이에요. 예, 상관없습니다. 예. 그리고 중성세제. 예. 예. 내려. 중성세제. 항상 중성세제를 참 유용하게 쓰시는 것 예. 같아요. 예. 이 홈드라이용 중성세제를 예. 여기는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네. 아주 적게 적게? 소량. 소량. 네. 이게 아 보이죠? 지금 이게 우리 이제 커피 그 티스푼의 반도 안 되는 예. 양이에요. 넣어주시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는 이제 물과 중성세제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딱 한 가지 더 여러분들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네. 알코올을 넣어야 됩니다. 아. 메칠 알코올. 네. 자, 알코올 대량입니다. 메칠 알코올을 예. 집에 저거 없는 경우 많은데 없으면은 뭐 물 소주 아니요. 안 되거든요. 약국에서 사시면 다 돼요. 있어요. 소주는 뭐 설탕도 들어가 있고 이것저것 예, 들어가 예. 있기 때문에 순수하지가 않아서 알코올 순수한 알코올. 100cc를 넣겠습니다. 그럼 지금 순수 물 알코올로, 100cc, 예. 알코올 100cc 그리고 중성세제 중성세제 약간 한 한 방울 정도. 네. 예, 약국 가면은 알코올은 구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네. 예. 자, 날이면 날마다 보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잘 개어서 예, 잘 섞어서 예. 그리고 깨끗한 이 타올을 준비하세요. 예. 네. 아, 거의 적셔 쓰는군요. 준비하셔가지고 예. 근데요. 돌돌 마세요. 이게 빠는 것도 아닌데 아. 약식으로 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묻혔을 때 예. 듬뿍 묻혀서 바르면 안 됩니다. 수분이 있으니까. 아. 이걸 살짝 찍어서, 꼭 예. 짜세요. 아. 짜서. 짜고 수분 스며들면 안 좋으니까요. 그죠? 예. 그렇죠. 여기에 묻어 있는 예. 것을 문질러 주세요. 오. 그러면 여기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시원해요. 예. 날아가는 시간이 빠릅니다. 아, 그러니까 얼룩이 묻은 부위에 그렇죠. 예. 세제가 들어가는데 물로 헹구지 않아도 돼요? 알코올기가 같이 아, 세제를 같이 그래서 알코올 넣는 이렇게 거군요. 나가버리는 예. 거예요. 예. 아, 그럼 알코올 있으면은 세제도 이게 배출시켜주고 그리고 빨리 마를 수 있게 해주니까 아, 그래서 알코올을 넣는 이거 거예요. 보세요. 어머. 어머나. 아. 웬 때야. 그러니까 이제 이 가죽 옷이 지금은 지금 검은색이라 잘 안 보이는데 그렇죠. 야. 밝은 색일 때 떼끼잖아요. 그럴 때 때 뺄 때 괜찮은 이렇게 거군요, 이게. 하고 나서는 예. 깨끗한 타올로 예. 다시 한번 닦아주세요. 아. 닦아주시고 지금 보면은 거의 건조가 다 됐습니다. 알코올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광 나고 좋은 것 같은데. 자 저는 가끔씩 이명환 의원님하고 이게 방송하다 보면 마술하는 것 같아요. 자, 참 유용하네요. 네. 지금 한번 보세요. 건조가 다 됐을 겁니다. 어머, 네. 지금 하지 않은 쪽과 저 비교를 해봤는데요. 예.
똑같아요. 느낌이 이쪽 만지는 거나 지금 방금 한 이쪽 만지는 거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금방. 요거는 알코올을 넣기 때문에 빨리 휘발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은 질감도 차이 오염은 있어요. 제거됐습니다. 예. 제거가 됐는데 여기에 광택이 떨어졌죠. 광택이 떨어질 때는 물론 가죽 전용 왁스도 있습니다. 네. 없을 때는 가정에서 쓰고 있는 그 영양 크림, 아, 그걸 영양크림이요? 사람 피부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 이것도 그냥 손으로 바르면 안 되고요. 예, 스펀지를 이용해서 지금 쓰시는 거는 이제 가죽 전용 왁스고요. 예. 우리 화장할 때 이렇게 파운데이션 스펀지 쓰듯이 아주 살살살살 하셔야 되네요. 아, 지금 저기 안에서요. 저 기술 감독님이 크린징으로 하면 안 되냐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이거 한번 잡아주세요. 예, 그 크린징 로션 같은 건 안 되죠. 영양 크림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영향을 줘야죠.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가죽도 피부인데. 여자들 이렇게 피부 얼굴 닦는 크린징 로션으로 하면 안 되죠. 이건 영양 크림이 크린징은 닦아내는 거죠. 예. 이거는 좀 영양을 줘야 되는 거니까. 안 된답니다. 자, 한번 만져보세요. 지금 네. 부들부들. 이쪽과 예, 예, 다릅니다. 차이가 없어요. 예. 새거됐죠. 아, 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 가정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아니 저도 보통 이렇게 검정 가죽 옷 입었을 때 뭐 이렇게 묻어 있고 그러면 그 물수건이랑 행주로 이렇게 나갔는데 영양 크림을 발라도 좋군요. 그런데 한 가지 예. 주의할 점은 이렇게 면이 반질반질한 가죽은 이렇게 가능한데 그 스웨이드처럼 기모가 있는 제품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구나. 아니, 만질만질한 네. 표현만. 근데 보통 저도 좀 그렇게 했는데 가죽 옷에 좀 광택을 내고 싶을 때는 그 바나나 껍질 있잖아요. 바나나 먹고 저도 그렇게 문질렀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근데 이거 검증받고 싶습니다, 교수님. 네, 가죽 제품은 지금 시연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가죽 전용 세제나 가죽 전용 클리너, 뭐 크림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슨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얘기들이 많죠. 무슨 바나나 껍질로 닦아라, 남은 우유를 이용해라, 올리브 오일을 발라라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네. 그런 것은 전부 다 음식물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옷에 바르게 되다 보면은 자칫 세균을 오히려 더 번식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곰팡이 쓰는 이유가 그건가요? 나중에 그럴 혹시나? 수도 있죠. 아, 그러니까 그래요? 곰팡이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제 습기 때문인데 아, 예. 이런 것도 세균들이 굉장히 더 그 가죽에 치명적으로 더 뭐 나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저런 그런 가죽 전용 세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가죽 옷 입다 보면 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냄새가 좀 퀴퀴한 게 날 때가 있어요, 이게. 그 가죽을 입으시는 분들 중에서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그것은 이제 가죽을 만드는 공정 중에 처음에 그 동물의 그 외피를 원피에서 지방을 추출하는 그런 탈지 과정을 거치게 되고 네. 그 이후에 다시 이런 그 부드러운 촉감과 유연성을 위해서 동물이나 뭐 식물에서 추출한 기름을 합성을 해서 다시 가죽 내부로 침투시키는 그러한 원래 지방은 빼낸 다음에 그렇죠. 다시 합성 가지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공정과 그 이후에 무슨 유제 처리나 염색 과정에서 다양한 화학제를 쓰게 됩니다. 이런 예. 화학제들 때문에 이렇게 가죽에서 냄새가 나게 되는 이유가 될 수가 있고 그러나 이것은 가죽 본연의 냄새라고 할 수 있겠고 가죽을 입다 보니까 냄새가 난다 하는 경우는 어떤 땀이나 여러 가지 오물들 네. 이런 오염되는 것들 때문에 그러한 냄새들이 배어서 냄새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드라이 클리닝이나 이런 세탁을 통해서 사라지게 될 수 있는 냄새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가죽에 밴 냄새 잘 안 빠지더라고요. 이게. 그렇군요. 그 가죽 옷을 오래 입다 보면 그 안감에서 이렇게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럴 경우에 집에서 또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럴 때는 지금 보시면 옷이 안감이 있습니다. 네. 겉감은 아까 했죠. 네. 안감 쪽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 퀴퀴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세제를 있죠. 요 세제를 스프레이에 넣으세요. 스프레이 넣으시고 아, 그걸 뿌려요? 잠깐만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한번 그 가려야 만들어 되는- 놓은 세제는 중성 네. 세제하고 아까 그 위에 카메라가 만들어 이쪽에 놓으신 있으니까 예. 저쪽으로 보여주시고요. 네. 예. 아, 그걸 스프레이 넣어요? 아까 예. 물 100cc, 똑같이 알코올 만들어서 100cc, 스프레이 넣고 중성 세제. 세제 한 방울. 뿌려주세요. 오. 그 안감은 이제 섬유이기 때문에 뭐 섬유 탈취제 기능을 하는 거겠네요, 예. 그게. 이렇게 뿌려서 응달에 네. 말려주시면 됩니다. 말려주시면 냄새와 같이 한꺼번에 날아갑니다. 그
그러면 아까 그 넣은 세제도 역시 알코올과 함께 날아가고 그렇죠. 냄새도 같이 알코올과 함께 날아가고. 저도 좀 예. 뿌려주세요. 안에다가. 간단하네요. 그렇군요. 예, 간단하죠. 예. 아유, 그것도 모르고 저는 그냥 그러니까. 예, 그냥 옷걸이 걸어놓고 잘 안 입고 그랬는데 이렇게 좀 해서 잘 좀 환기시키는 곳에 말려서 네. 냄새를 좀 이렇게 빼는 것도 좋겠네요. 지금 저희가 지금 옷을 배워봤어요, 전효실 씨. 네. 다른 용품들도 많지 않으세요? 아, 저기 특별히요. 보면은 그 옷뿐만 아니라 뭐 네. 가방이나 이런 다른 구두, 가죽 제품들도 가죽 구두, 사실 예. 냄새 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그렇죠. 경우도 이렇게 스프레이를 좀 뿌려주면 예, 좋을까요? 동일합니다. 예. 모든 그 가죽 제품들은 이런 식으로 세제를 만들어서 뿌려주게 되면은 냄새도 잡고 그 얼룩도 제거가 가능한 겁니다. 네. 네. 일단은 뭐 반질반질한 표면에 이 피혁 제품 관리하는 방법 알아봤고, 자 이번에는 이 스웨이드 있죠? 예, 쉐미 혹은 스웨이드라고 하는데 이 제품의 세탁 관리하는 방법 준비해봤습니다. 염소나 양의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든 쉐미 제품 세탁은 어떻게 할까요? 집에 세모 소재 옷 한두 벌쯤은 갖고 계실 텐데요. 때가 너무 많이 탔어요. 손빨래로 물 세탁 가능할까요? 아, 안 됩니다. 세무 소재는 건식 세탁을 해야 합니다. 건식 세탁? 쉐미 제품은 건식 세탁으로. 장석철 세탁 전문가. 지금 앞에 있는 재료들이 전부 이 건식 세탁에 들어가는 재료들인가 봐요. 예, 이 재료는 물 1리터에 중성세제 10cc, 알코올 500cc 해서 섞어서 재료를 만들게 됩니다. 알코올이 들어가는 이유는 뭔가요? 네, 알코올을 넣는 이유는 세무에 묻은 오점을 빨리 빼기 위해서, 날려보내기 위해서 알코올을 사용합니다. 그럼 알코올은 일반 약국에서 파는 걸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것은 약국에서 파는 메틸 알코올을 사용하면 됩니다. 세제가 준비되면 스프레이를 뿌릴 수 있는 통에 담고 얼룩이 심한 부분에 뿌린 뒤 세탁용 주걱으로 얼룩을 긁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옷 전체에 세제를 뿌리고 세탁용 솔로 구석구석 때를 닦아내면 되는데요. 닦을 때는 한쪽 방향으로 닦습니다. 건조는 다른 가죽처럼 응달해서 자연 건조를 한다네요. 잠시만요. 세탁물이 다 건조가 된 것 같은데요. 이 수세미는 왜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 이게 세탁은 다 됐지만은 결이 다 풀었기 때문에 결을 살리기 위해서 이 수세미를 이용해서 결을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리포터 직접 털을 세워보려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아, 이렇게 세게 문드시면 안 됩니다. 수세미를 사용할 때는 살살 문질러 주시고, 그게 힘드실 때는 이 스펀지를 사용해 주십시오. 수세미로 약하게 문지른 다음 쉐미에서 나온 가루는 스펀지를 이용해 깨끗하게 털어냅니다. 아, 아까 때가 많았던 그 세무 가죽옷 맞나요? 건식 세탁법을 이용해 세탁한 쉐미 가죽옷. 얼룩이 말끔하게 제거돼서 세탁 전과 후가 어떠세요? 확실히 비교가 되시죠? 집에 세무 소재의 옷이 있으시다면 건식 세탁 방법으로 깨끗하게 입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요. 이명환 의원님도 계속 걱정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알려드린 정보를요. 처음 사용할 때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는 이게 좀 쉬울 얼룩 같은 거 할 때 쓰시고요. 연습 좀 해보시고 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급할 경우는 세탁소를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이번에 굉장히 좀 이렇게 신기한 작업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세무라고 부르는 사실은 이제 쉐미, 뭐 스웨이드라고 하는 그런 소재의 경우 어떻게 때를 제거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자켓 준비하고 계신데요. 아유, 누가 입었는지 정말 때 꼬질꼬질하네요. 자, 때가 이게 잘 타요. 스웨이드 네. 소재가 일단. 예. 지금 이 제품은 네. 그 세탁 전문점에 의뢰를 해야 될 제품인데 네.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가져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때가 많이 묻은 것을 볼펜뿐만 아니고 스웨이드에도 이 지우개로 일단 네. 부분적으로 가벼운 지울 수 것은요? 있습니다. 아, 자, 카라 쪽에 지금 때가 많죠. 이 정도는 네. 사실은 한번 이제 문질러보겠습니다. 예, 전문 업체에 맡겨야 되지만은 저희가 시연상 굉장히 많이 묻혔어요, 오염물을. 어휴, 옷을 참 오래 입었나 봐요, 이거. 오, 지워지네요. 이야. 오. 목대. 아까 그 만질만질한 지워지네요. 표현보다 더 잘 네. 지워지는 것 같은데. 한번 느낌이. 해보세요. 아니, 신기해라. 자, 이게 좀 이런 너무 세게 소재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정말 지워지네요. 예. 아. 네. 이 부분 보세요. 자, 어, 이렇게 예. 보통 이 돈피라 그러죠. 이 돈피들은 때가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방 성분이 나와서. 그럴 때는 이 지우개로 먼저 더러운 것을 지워주고 나서 응급조치로 지워주고 착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집에 가서 해봐야겠죠? 예. 네, 지금
이렇게 하는 방법 배워봤고요. 네. 이번에 이제 제일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게 바로 요겁니다. 예, 우리 어그부츠라고 그러고 속에 털 있고 겨울철에 많이 신었잖아요. 네. 이제 곧 정리해서 넣어야 할 텐데 아이고 예, 한쪽이 지금 특히 심하게 오염됐네요. 이게 지금 이렇게 예, 다른 신발이 아니라 같은 신발이고요. 이게 오염이 된 거고 이거를 세탁한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저는 안 씻고 그냥 몇 년 버텨보려고 얼마나 조심하면서 신었는지 이게 세탁할 수 있었네요. 세탁할 수 그러니까. 있다는 걸 몰랐어요. 아니 사실 이게 때가 잘 네. 타가지고요. 신으면서도 좀 민망해요. 세탁 방법을 잘 몰랐거든요. 두 분 중에 어느 분 신발이에요? 이거? 발 이렇게 작지 않거든요. 예. 제 조카 신발인데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네. 보통 어거부츠를 그 세탁을 하기가 힘든다 하시는데 네.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가죽 제품은 그 보통 신발을 치는데 단지 주의해 줄 거는 열, 온도에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아, 이게 이제 그럼 오늘 동물의 털과 뭐 이렇게 예. 가죽이니까요. 예. 여기서 이제 이 부츠를 세탁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거 정말 신기해요. 먼저 굉장히 기대돼요. 여기다 예. 물을 물이요? 예. 네. 물이 좀 물을 이게 뭔가요? 물과 세제 양이 굉장히 예. 중요할 것 같은데요. 1리터입니다. 1리터. 물 1리터. 예. 1리터를 넣고 자, 중성 세제. 근데 이게 지금 잠길까요? 좀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괜찮을까요? 지금 가죽 제품은 무조건 아니, 중성 물을 세제군요. 네. 물 1리터에 중성세제. 예. 역시 이제 그 집에서 예. 드라이클닝 할 수 있는 그런 중성 세제 그렇죠. 한 스푼 정도. 한 스푼. 홈 드라이 제품입니다. 네. 물 10cc 정도 1리터에 된다고. 10cc. 네. 그죠? 예. 이게 그 용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배합 비율 꼭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 반드시 물을 넣고 세제를 넣고 저어주세요. 네. 우리 이제 가정에서 쓰는 이제 거품 그 계란 이렇게 젓는 건데 세탁용을 하나 가지고 있어도 참 좋겠더라고요. 거품이 잘 나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 알코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메칠 알코올. 역시. 예. 알코올이 300cc 들어간다고 나오네요. 예. 메칠 알코올 요거 300cc를 넣겠습니다. 예. 예, 물 1리터, 중성세제 10cc, 알코올 30cc, 300cc. 300cc. 과학 실험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만든 세제도 그렇고 알코올 넣은 경우는 당일용으로 써야 되는 거죠? 예.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요? 술 냄새 나죠.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세제를 탔기 때문에. 예. 궁금한 게요. 그다음에 꼭 홈 드라이 제품을 사용해야 그렇죠. 되나요? 이게 아. 보면은 여기 수용성만 묻은 게 아니고 유용성을 넣겠죠. 기름을 넣고 묻어 있기 때문에 그 홈드라이 제품은 유용성 기름을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세제는 변형 올 수도 있어서 안 될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 예. 좀 신발 신는 솔 있죠. 예. 이 솔을 하나 준비하세요. 아, 신발 좀 닦는 솔. 딱딱한 예, 좀 소리네요. 딱딱한 거. 예. 그리고 요거를 한 5분 정도 담금을 해놔야 됩니다. 아, 네. 5분 정도요?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예. 바로 하겠습니다. 네. 5분 정도 이제 담갔다 하시면 훨씬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바로 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솔을 이용해서 예. 너무 세게 슬슬 하면 닦아요? 안 되죠? 예. 살살 해야 돼요. 살살 결 따라 문질러 주세요. 떼고 네. 이거 야, 말을 좀 진짜. 심하게 뻔했는데 이 오염된 물질이 지금 이 하얀 비눗물을 까맣게 물들이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 이게 정말 씻기네요. 네. 시키죠. 예, 저쪽 카메라 이쪽 보고 좀 이제 해주시겠어요? 5분 정도 담가놨으면 더 잘 닦을 그렇죠. 텐데. 네. 됐어요. 그리고 물은 너무 찬물로 하지 마시고 미지근한 네. 물. 아, 미지근한 물. 우리 사람이 그 세수를 할 때 네. 그 정도의 온느 느낌 있죠. 네. 딱 좋습니다. 어, 근데 사람 이거는- 피부와 마찬가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찬물보다는. 어린아이 이제 신발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을 좀 양을 줄였는데 어른 건 좀 크니까 그렇죠. 이렇게 물 계속- 그대로 해가지고 좀 더 많이 해도 되는 거죠. 아, 예. 사실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이 부츠는 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지나면 꼬실꼬실해지잖아요.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지금 아까 그 하얗던 비눗물이 지금 점점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 보이시죠? 네. 그만큼 부츠도 색깔이 좀 때가 다 빠지고 빠지고 있나 있습니다. 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때가 빠졌다. 깨끗한 물로 그러면? 한번 헹궈 주시고 나서 네. 탈수기를 이용해서 탈수를 하세요. 아, 네, 괜- 몇 네. 초 쓰기 정도 괜찮아요? 탈수할까요? 탈수는 한 가볍게, 가볍게 예, 한 20초 정도. 20초 정도. 예. 탈수를 하고 나서 여기 안에서 신문지를 넣으세요. 신문지. 신문지를 넣어서 모양을 잡아서 응달에. 아. 가죽은 햇빛을 보면은 수축합니다. 예. 그러니까 응달에 딱 말려놓으면 됩니다. 말려놓고 나면은 문제는 이게 기모가 다 죽었습니다. 예. 기모가 죽었는데 이 기모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근데요, 네. 이 신문지 아까 넣으라고 하셨는데 그 인쇄된 면에 글씨가 이 털에 묻지 않을까요? 그 괜찮은가요? 신문지를? 그 하얀 종이를 한번 싸서 네, 넣거나 흰 종이로 이러면- 사용합니다. 죄송해요, 저 별걸 다 여쭤봐가지고. 예. 근데 신문지가 수분 없으면 더 그래서 잘하죠. 이제 말리고 난 자, 다음에 말리고 나서 예. 이렇게 되면 기모가 죽어 있습니다. 예. 원래 이 스웨이드 종류들은 털이 살아있죠. 네. 이 털을 살리는 방법은
전문업소에서는 이렇게 쇠솔이 있습니다. 쇠솔. 이 쇠솔을 이용해서 살리는데 가정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수세미 있죠. 수세미. 네, 아까 나오더라고요, 예. 수세미. 수세미를 잡고 싹싹 한쪽 결로. 한쪽으로. 자, 한번 해보세요. 네. 한쪽으로. 세게 하면 안 너무 되죠. 세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살짝 살살. 기다리듯이. 예, 오. 살짝 어때요? 결이 올라오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죽어있던 그 기모를 올려서 살려죠. 예. 네. 그리고 자 이렇게 예. 기물로 살리고 나서는 요즘 보면은 시중에 보면은 발수제가 있습니다. 발수 가공제. 이 발수 가공제는 우리가 이 신발은 실내에서 신다 보니까 물도 젖고 비도 맞을 수 있죠. 그 발수제를 가지고 이건 가까이서 뿌리면 안 되죠. 예. 적당히 거리를 이게 두고. 방수제예요, 발수제예요. 발수 발수. 네. 아, 이거 왜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시면 네. 마르고 나면은 물이 침투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핸드백도 마찬가지고. 오.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서 하기 쉽게 예.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어머나. 예. 뽀송뽀송. 깨끗해졌어요. 우리 이제 어구부츠 소심하게 신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신어요, 때 묻혀도 세탁하고. 집에 세탁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알려드린 방법들을요 꼼꼼히 기억하시고 실행을 하셔야 나중에 실패하는 확률이 적으니까요. 세탁 전에 꼭 저희 요령들 정보 창고에 올려놓을 테니까 좀 확인을 하시고 세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피혁 제품 그리고 스웨이드 소재 제품 세탁하는 방법 알아봤는데 이제 인조 가죽 제품 남았습니다.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화면 먼저 보시죠. 가격이 저렴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인조 가죽. 하지만 때가 묻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요. 때가 많이 묻은 인조 가죽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인조 가죽 세탁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조 가죽 세탁하는 방법 세탁 전문가 안광윤 씨에게 배워봅니다. 인조 가죽 세탁하시려면 이 중성 세제가 필요합니다. 이 중성 세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거랑 같은 건가요? 예, 아닙니다. 이거는 홈 드라이용 중성 세제입니다. 먼저 물에 중성세제 20cc를 섞고 얼룩이 심한 부분을 애벌 빨래합니다. 옷짐이 심하게 묻은 장소에는 애벌 빨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세탁하실 적에는 옷이 상당히 깨끗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애벌 빨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세탁을 하는데요. 20도씨의 물 40리터에 중성세제 40cc를 넣고 약하게 10분간 세탁을 합니다. 헹굼은 약 3번 정도 해주고 마지막 헹굼 때에는 섬유유연제까지 넣어주면 인조가죽 물세탁 끝! 탈수된 옷입니다. 솔질을 해서 건조하시면 됩니다. 세탁용 소를 이용해 탈수된 인조가죽을 손질하는데요. 정성스럽게 살살 문질러줘야 한다는 것 아시죠? 솔질을 끝낸 후 응달에 하루 정도 자연 건조까지 마치면 깨끗하고 멋스러운 인조가죽 옷이 재탄생됩니다. 어때요? 정말 새옷 같죠? 인조가죽, 이젠 집에서 쉽게 세탁하세요. 네, 인조가죽 관리법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그 가죽 제품 가운데 글쎄 이건 일반적인 가죽은 아니지만 가장 고가잖아요. 모피 예. 제품을 좀 관리하는 방법 좀 배워보겠습니다. 모피 제품은 이게 워낙 그 고가라서 조심스러워요. 예. 요 밍크처럼 이런 모피들은 네. 보통 그 세탁 주기가 한 5년 정도 합니다. 매회 세탁하는 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 가죽은 사람 피부와 마찬가지죠. 기름으로서 세탁을 하다 보면은 지방이 빠집니다. 빠지다 보면은 딱딱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모피 종류들은 평상시에 관리만 잘 해주시면은 오랫동안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공기가 나쁜 곳에 외출로 갔다 오셨으면은 네. 그럴 때는 반드시 이런 소를 이용해서 매일 먼지를 털어줘야 되는 거군요. 항상 가정이 돌아서면 항상 털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게 묻어있는 채로 그 보관을 하면은 오염된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침착해가지고. 이 털 사이사이에 예. 끼어있는 먼지만 제거 잘 해주시면은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아, 따로 세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 그래서 솔로요? 보통 일반 이렇게 가정에서 쓰는 소리 나옵니다. 근데 뭐 모피 뒷면은 젖는 약간 소리. 구두술 같기도 한데. 아, 이건 좀 딱딱한 거고요. 딱딱하고 부드러운 네. 부드럽고. 예. 아, 부드러운 면으로 하나요? 그렇죠. 부드러운 면으로. 살살 아래로. 아니면 아래 위로. 아래 위로. 예. 털 사이사이에 들은 거를 그래야지 먼지가 튀어나오겠죠? 예, 다 털어주시고 예. 항상 외출하고 돌아와서는 걸어놓고 옷걸이에 넓은 옷걸이에 걸어놓으시고 솔질을 해주세요. 베란다 같은 데서 해야겠네요. 먼지 날리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주면은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아니, 겁니다. 그 위원님 한 번 먼지 탁 털고 해주면 안 될까요? 이게 탁 털다가 이 약해서 떨어질 수도 있죠. 아. 이 모피는 바느질이 아주 약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세게 털면 되지 않습니다. 조심조심. 예, 이왕이면 부드럽게. 빗을 애기 다루듯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모피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이 이렇게 깊은 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빗질 통해서 평소에 좀 털을 잘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이번에는 또 저희가 가죽 옷 입을 때 난감한 게 1년 만에 보통 꺼내 입잖아요. 보통 많이 안 입으니까. 네. 물론 자주 입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이제 구겨져서 이게 맞아요. 구김선이 강하게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 좀 펴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이게? 예. 그 보통 가죽 전문점에서는 프레스라 하는 게 있습니다. 프레스요? 예, 프레스를 이용해서 가압을 해서 압력으로 누르나, 누르는 예. 거예요. 하지만은 그 입으시다가 잠시 구겨지는 것을 어떻게 매회 맡길 수는 없으니까 예. 가정에서 보통 이렇게 다리 밑 다이가 있죠. 예. 네. 이거는 저 전문업소에 쓰는 다이인데 네. 부분 다리 다이입니다. 밑에가 있습니다. 다리미 예. 받침 지금 여기 때 구이 많이 판, 있죠. 예. 네. 이럴 때 가정에서 쓰는 다리미가 있습니다. 예. 스팀 아이론 보통 스팀을 쓰고 있죠. 네. 스팀은 스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다리미. 됩니다. 네. 스팀이 나오게 되면은 이 가죽이 줄게 돼 있습니다. 아, 뜨거운 열에 예. 의해서 수분에 의해서 네. 이 쪼그라들겠네요. 그리고 그 다리미의 온도는 180도 정도. 네. 고온이죠, 아주. 네. 고온인데 여기에다가 바로 이렇게 대면은 어이구, 안 되겠죠. 직접 피부에 닿는 거나 예. 마찬가지잖아요. 또 이거. 가죽이 화상을 입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화상을 입지 않게 이렇게 흰 천을 네. 그 면으로 된 흰 천. 아, 면? 이왕이면 예. 면으로. 예, 면으로 된 흰 천을 넣고 우리가 보통 다림질을 할 때 가정에서 일반 옷은 이렇게 문지르죠. 예. 네. 이 가죽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 가죽은 누르는 방법입니다. 아, 이게 당기지 말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아, 가압을 해주죠. 프레스처럼 정말 꾹꾹. 세탁소에 있는 오, 프레스처럼. 다르다. 아. 여기서 스팀을 절대 내시면 안 됩니다. 스팀 사용하면 안 되고요. 스팁은 이거 물 빼놓고 해야겠네요. 그렇죠. 힘을 사용하면 혹시 그 실수로 부분만 나올 확 수도 있으니까. 줄어서 디자인이 굉장히 특이한 가죽 옷이 되겠죠. 네. 또 새로운 걸 원하시는 분들은 네. 오, 꼭꼭 눌러줘라. 눌러준다. 오, 오. 주름이 많았었는데요, 오, 꽤. 쫙 펴줬어요. 이야. 오. 예.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 차이가 많이 나죠. 표현하죠? 예. 이런 부분하고 예. 여기서 포인트는 눌러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눌러서 당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당기게 되면 우리가 피부가 밀리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상해질 변형될 수 수 있어요. 있겠는데, 예, 위아래로. 예. 오. 그래서 그리고 다리미의 온도 그리고 또 천을 꼭 대야 된다는 거. 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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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팀 다리민 안 된다. 예. 스팀은 안 된다. 예. 천 두께가 좀 꽤 돼야 될까요? 아니요, 걱정돼서 상관없습니다. 가죽을 좀 얇은데요, 사나요? 이거? 뭐 손수건 정도의 예, 예. 일본 그 나일론 말고 예. 면으로 된 것이죠. 면으로 된 거. 타지 않으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180도의 이제 고온을 견딜 수 있는 면 소재를 대고서는 누르듯이 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가죽옷의 관리법 알아봤는데요. 보관법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보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겨울 내내 즐겨 입은 가죽옷. 보관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잘 입었던 가을 겨울옷 깨끗하게 세탁도 마쳤는데요. 이렇게 보관하면 좋겠죠? 가죽옷을 보관할 때는 옷 모양을 그대로 살려줄 수 있는 넓고 굵은 옷걸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죽옷의 크기에 맞는 옷걸이를 고르는 것도 잊지 마셔야겠죠? 이제 비닐 커버만 잘 씌워서 보관하면 되겠네요. 아니죠. 이 비닐 카바를 이용하면 곰팡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공기가 통할 수 있는 부직포를 이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잠깐만요. 이 자리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이 가죽 형태가 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이 좀 넓혀갖고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낮고 통풍이 잘 되며 그늘진 곳에 보관해야 하는 가죽 제품.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멋스러운 가죽을 위해 오늘 배운 내용들 꼼꼼하게 챙기셔서 가죽 제품 맵시 있게 즐겨보시죠. 보면은 이 가죽 제품이 사실 저렴한 거 정말 아니거든요. 그럼요. 나름대로 이렇게 돈 아껴서 사야 되는 제품들인데 살 땐 덜컥 샀지만은 더 잘, 더 멋있게 오래 입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냥 휙 입고 던져놨던 게 아닌가 반성하고 예 10년씩 입을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명환 이명환 의원님. 예, 그 가죽 세탁을 보통 많이 물어보는데 언제쯤 하는 게 좋으냐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항상 겨울 내 입으시고 봄철에 꼭 세탁을 하시고 보관을 해놓으세요. 아. 목욕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네. 항상 깨끗하게 해놓고 보관하셨다가 다음에 입으시면 가장 봄철에 좋습니다. 예. 티 같은 거는 5년에 한 번 하라고 저도 이렇게 가죽을 최대한 늘려서 세탁하려고 했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게 좋은 그렇죠. 거예요. 아, 단백질이 빠지게 되면은 네. 그 단백질을 보충시켜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관리해서 10년 입겠습니다. 그래요. 오랫동안 잘 보존해서 가죽옷 잘 활용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